속옷 벗겨진 채 사망한 여대생. 정액이 나왔는데도 범인은 무죄였습니다.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1998년 10월 16일 대구 계명대학교 축제날, 평범한 대학 1학년 여학생 정모 씨는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평생 기억에 남을 즐거운 날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날 새벽 5시 10분 그녀는 대구 구마고속도로 아래에서 속옷이 벗겨진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덤프트럭 운전자였습니다. 그는 무단횡단하던 행위를 쳤다며 신고했죠.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속옷 없이 바지만 입고 있던 딸.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속옷.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일 리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성폭행 흔적이 없다. 속옷도 피해자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사건은 2달 만에 종결됐습니다. 유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청한 재수사.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속옷을 감정했고, 놀랍게도 그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덮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그 속옷이 피해자 정씨의 것이 맞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범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때 경찰은 주변인 DNA 검사까지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구 여대생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5년이 지난 2013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대구 성서공단 근로자이자 스리랑카 출신 남성 A씨. 2011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남기고 A씨를 특수강도 강간죄로 기소했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 10년, 특수강간은 15년. 유일하게 남아있던 죄목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A씨와 일행이 정씨를 자전거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고, 정씨는 도망치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것. 하지만 법정의 문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2심은 공범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또 무죄. 2017년 대법원은 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DNA. 그건 정씨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결국 A씨는 웃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2017년 그는 스리랑카로 추방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성추행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 징역 5년 이하의 형량이었습니다. 유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각하. 2001년 헌법소원도 기각. 그로부터 20년 뒤 2021년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았고 감정 절차를 지연시켰다. 국가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 3천만 원, 형제에게 각 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바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랐던 거죠. 1998년 대학 1학년 여학생의 죽음. 2025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진실. 그녀는 왜 속옷이 벗겨진 채 고속도로에 있었을까? 왜 경찰은 단순 사고라 단정했을까? 그리고 왜 DNA가 나왔는데도 무죄였을까? 이건 한 여대생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정의의 기록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멈췄지만 그녀의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27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